당신의 두 다리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무 이유 없이 다리에 힘이 빠지고 평소보다 계단이 유난히 힘들게 느껴진다면 지금부터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로 가려는데 다리가 떨리고 벽을 짚지 않으면 걷기 힘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의학적으로 분명히 규명된 하나의 질병, 바로 근감소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78세 정형외과 전문의 김병수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형외과에서 40년간 근골격계 질환을 연구했고 수천 명의 어르신을 직접 진료해 왔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반복적으로 확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어르신들이 노화라고 넘겨짚는 대부분의 다리 문제는 근감소증이라는 병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병원 응급실의 낙상으로 실려오는 어르신들 중 78%는 이 질환으로 인해 다리에 힘을 잃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번의 낙상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변곡점이 됩니다. 넘어진 이후에는 뼈가 쉽게 부러지고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 때문에 잘 걷지 않게 됩니다. 걷지 않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소멸됩니다. 그 결과 더 자주 넘어진다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그 신호를 그냥 지나칩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겠지, 운동 부족인가 보다 하며 스스로를 위로하죠. 하지만 이대로 두면 다리는 점점 더 기능을 잃게 됩니다. 실제로 65세 이후에는 다리 근육이 매년 평균 1.2%씩 감소합니다. 상체보다 3배나 빠르게 약해집니다. 팔에는 아직 힘이 남아 있어도 다리는 벌써 균형을 잃고 있는 겁니다. 마트에 가면 카트를 꼭 잡고 걷게 됩니다. 계단은 피하고 엘리베이터만 찾게 됩니다. 외출이 점점 귀찮아지고 모임에도 잘 나가지 않게 됩니다. 어느새 방에 앉아 있는 시간이 하루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근감소증이 당신의 삶을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잠식해 가는 과정입니다. 지금 구독 누르세요. 이 정보를 놓치면 당신의 다리는 더 이상 당신을 지켜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다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근감소증은 조용한 도둑처럼 당신의 몸을 무너뜨립니다. 느껴지지 않게 아무 증상 없이 조용히 진행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걷지 못하게 만듭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의 85%가 다리 근력 저하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중 자신의 상태를 정확히 인지하는 사람은 15%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라고 생각하며 지나칩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1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를 보겠습니다. 70세 이상 어르신 중 다리 근육량이 정상 이하인 분들 중 무려 75%가 조사 이후 5년 이내 심각한 낙상을 경험했습니다. 낙상은 단순히 넘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고관절 골절, 척추 압박 골절로 이어지며 그 결과 평생 휠체어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더 심각한 사실은 고관절 골절 환자의 2명 중 1명은 1년 이내에 스스로 걷는 능력을 완전히 잃게 된다는 점입니다. 즉, 한 번의 낙상이 단순 사고가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겁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다리가 약해졌구나라고 말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다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리 근육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다리에서 심장으로 피를 끌어올리는 펌프 기능이 약해지는 거죠. 그 결과 심장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되고 전신 건강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당뇨병 위험도 2배 이상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들면 포도당을 흡수하는 능력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혈당 조절이 안 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는 거죠. 치매 발생률도 평균 1.5배 높아집니다. 움직임이 줄면 뇌로 가는 혈류도 감소하고 인지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고려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다리 근력이 약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사망률이 3배나 높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리 근육은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건강의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두려움을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낙담하지 마세요. 지금부터가 진짜 희망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근감소증으로 진단받은 환자 중 82%는 단 6개월 전까지만 해도 정상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근감소증은 빠르게 악화되지만 반대로 빠르게 회복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 정확한 방법을 알고 지금 시작해야만 합니다. 아래 버튼 지금 누르세요. 구독해야 이 정보를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야 저장됩니다. 이건 반드시 다시 확인해야 할 내용입니다. 앞으로의 영상에서 구체적인 회복 방법과 루틴을 단계별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시작하기만 한다면 6개월 뒤 당신의 다리는 지금과 전혀 다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당신의 다리는 곧 당신의 생명선입니다. 근육을 지키는 것은 곧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듣고 걱정이 되셨다면 희망적인 이야기도 꼭 들으셔야 합니다. 근감소증은 치료가 가능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도 근감소증을 정식 질병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라는 의미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운동과 영양 관리를 병행했을 때 단 3개월 만에 다리 근력이 20% 이상 증가하는 결과가 확인됐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수많은 고령자들이 이 방법으로 회복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40년간 진료하면서 수많은 환자분들의 놀라운 회복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그중 박영희 할머니라는 분이 계십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지팡이 없이는 단 한 걸음도 걷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것은 상상도 못하셨고 집 근처 마트에 가는 것도 남편의 부축이 필요하셨죠. 제가 알려드린 근감소증 맞춤 운동법을 하루 10분씩 4개월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제는 마트를 혼자 다니시고 주말이면 동네 뒷산도 혼자 오르십니다. 병원 올 때마다 웃는 얼굴로 선생님, 이제는 손녀랑 등산도 다녀요 라고 말씀하세요. 윤기철 할아버지도 계십니다. 80세를 넘기신 분인데 처음엔 화장실 갈 때마다 벽을 짚고 이동하셔야 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자주 휘청이셨고 바깥 외출은 거의 포기하신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루틴을 시작한 지 5개월 후 손자와 함께 축구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이 나이에 축구를 다시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이런 기적 같은 변화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법을 알고 정확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많이 걷기만 한다고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무작정 걷기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무릎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감소증은 일반적인 운동 방식과는 접근이 달라야 합니다. 단순히 근육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근력과 지구력을 동시에 높이고 균형 감각을 회복시키는 맞춤 운동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운동법은 바로 그런 기준을 갖춘 실천형 루틴입니다. 복잡하거나 어려운 동작은 없습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단 반드시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확한 자세가 핵심입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빨리 하려 하지 마세요.
속도보다 중요한 건 정확성입니다. 잘못된 자세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무릎, 허리에 무리가 가서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천히 차분하게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제 아래 버튼을 지금 누르세요. 운동 시작 전에 저장부터 하셔야 다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야 이 정보가 보관됩니다. 지금 실행하세요. 지금부터 함께 운동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동작을 따라하면서 하나씩 익혀보세요. 당신의 다리는 지금부터 다시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바로 다시 걷는 삶을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이제부터 당신의 다리를 지킬 4단계 운동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체조가 아닙니다. 제가 4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직접 검증한 방법만 모았습니다. 결과가 검증된 실패 없는 루틴입니다. 어르신들이 병원에서 가장 자주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운동을 하긴 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럴 때 제가 항상 알려드리는 운동입니다. 집에서 혼자서 기구 없이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다리 회복 루틴입니다. 첫 번째 운동, 의자 앉았다 일어서기. 먼저 단단한 의자에 앉으세요. 팔은 가슴 앞으로 교차해서 X자로 깍지 끼시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3초에 걸쳐 일어서고 꼭 2초간 정지한 뒤 다시 3초 동안 천천히 앉습니다. 이 과정을 처음엔 5회부터 시작하세요. 익숙해지면 15회까지 도전하셔야 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쪽 대퇴사두근과 엉덩이 등근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이 두 근육은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 쓰는 핵심 근육입니다. 걷기, 계단 오르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등 모든 일상 동작에 필요합니다. 이 운동만으로도 낙상 위험이 40%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 번째 운동, 종아리 들어 올리기. 의자 등받이를 가볍게 잡고 똑바로 서세요. 그 상태에서 발 뒤꿈치를 들어 올리며 발끝으로만 섭니다. 2초간 유지한 뒤 천천히 내려오세요. 이 동작을 15회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종아리 근육, 즉 제2의 심장을 강화하는 동작입니다. 종아리는 심장에서 내려온 혈액을 다시 심장으로 올려주는 펌프 역할을 합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다리 붓기, 저림, 냉증도 개선됩니다. 특히 저녁에 다리가 무겁고 시릴 때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운동, 무릎 들어 올리기. 의자 등받이를 잡고 똑바로 선 후 한쪽 무릎을 가슴 가까이 끌어올립니다. 올릴 수 있는 만큼 올리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주의하세요. 2초 유지 후 천천히 내려옵니다. 양쪽 다리를 각각 10회씩 실시하세요. 이 운동은 고관절 굴곡근을 강화합니다. 계단 오르기, 높은 문턱 넘기, 다리 드는 동작에 직접 연결되는 근육입니다. 넘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근육이 튼튼해야 합니다. 고관절이 약해지면 낙상의 첫 단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운동, 뒤꿈치 걷기. 의자 등받이를 잡고 발끝을 들고 뒤꿈치로만 걷습니다. 한 발씩 앞으로 움직이되 뒤꿈치만 땅에 닿도록 합니다. 처음에는 제자리에서 30초만 걷는 걸 목표로 하세요. 이 운동은 정강이 근육을 강화해 발목을 안정시키는 운동입니다. 발목이 흔들리면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쉽습니다. 이 작은 근육 하나가 몸 전체 균형을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린 4가지 운동, 하루 아침 한 세트만 하면 됩니다. 총 소요 시간은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TV 보기 전, 아침 식사 전, 딱 그 시간만 투자해 보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매일매일이 중요합니다. 처음엔 힘들 수 있습니다. 다리가 떨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면 반드시 변합니다. 2주만 지나면 몸이 적응하고 한 달 뒤에는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지금 아래 버튼을 누르세요. 이 운동법은 반드시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내일부터 실천하려면 지금 이 정보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의자에서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다시 걷는 인생의 첫 걸음이 됩니다. 계속 따라오시면 저는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근육의 문제가 아닙니다. 회복을 위해선 반드시 혈액순환을 개선해야 합니다. 근육에 충분한 산소와 영양이 공급되어야 진짜 힘이 생기고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운동만 열심히 하면 근력이 돌아온다고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혈류가 나빠져서 효과가 더디거나 오히려 무릎과 관절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무려 73%가 하지 정맥류나 말초혈관 질환을 앓고 있다는 국내 대학병원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절반 이상은 본인이 병이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다리가 자주 붓거나 저리고 밤에 쥐가 나거나 차가운 느낌이 지속된다면 혈액순환이 이미 정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 앉아 계신 분,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은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권장하는 방법은 온수 족욕입니다.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발목까지 발을 20분간 담가 보세요.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다리 말단의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류량이 평균 3배 증가합니다. 단 너무 뜨거운 물은 금물입니다. 족욕 직후에는 찬물에 1분간 발을 담갔다가 빼는 동작을 3회 반복해 보세요. 이 과정을 통해 혈관의 수축과 이완을 유도해 혈관 탄력성을 높이고 순환의 강도를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손 마사지입니다. 양손을 이용해 발끝부터 무릎 방향으로 부드럽고 일정한 압력으로 쓸어 올리듯 마사지하세요. 한쪽 다리에 약 5분씩 총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림프 순환도 개선되어 다리 부종이 빠르게 줄어들고 따뜻한 기운이 다리 전체로 퍼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리가 묵직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 마사지를 해보세요. 단순한 방법이지만 반복하면 확실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세 번째로는 다리 높이기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등을 대고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벽에 기대거나 베개 위에 올려서 심장보다 높게 유지해 주세요. 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자세는 정맥의 혈액이 다시 심장 쪽으로 원활히 돌아가게 도와주며 다음 날 아침 다리가 확실히 가볍고 개운해지는 효과를 줍니다. 특히 하루 종일 오래 서 있거나 오래 앉아 있었던 날엔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임상적으로 입증된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82세 최병수 어르신은 다리 부종과 저림 증세로 고생하시다가 이 세 가지 방법을 3주간 꾸준히 실천하신 뒤 부종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저녁만 되면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다리가 부었지만 지금은 저녁 식사 후에도 산책을 다니실 정도로 개선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79세 이명순 할머니의 경우 밤마다 다리가 저려서 숙면을 취하지 못했는데 온수 족욕과 다리 높이기 습관을 들인 후부터 단 한 번도 쥐가 나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만큼 이 방법들은 고령자의 일상 회복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실천해 보세요. 족욕을 할 수 있는 대야 하나, 베개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복잡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고 누구나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지금 당장 아래 버튼을 눌러 저장해 두세요. 이 정보는 언제든 다시 확인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부터 시작해 보세요. 단 10분 투자로 내일의 다리가 달라집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그대로 따라 하시면 됩니다. 혈액순환이 개선되면 근력 회복 속도도 훨씬 빨라지고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이 바로 시작할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운동과 혈액순환을 통해 근력을 키우는 방법을 알려드렸지만 여기서 절대 빠질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영양관리입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몸 안에서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기 위한 원료가 부족할 때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건축이고 영양은 자재입니다. 자재가 없으면 아무리 건축을 잘해도 무너집니다. 영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단백질입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원재료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하루에 체중 1kg당 1.2g의 단백질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인 분이라면 하루에 7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근육이 유지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떨까요?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하루에 40g도 섭취하지 못합니다. 이로 인해 근육이 점점 빠져나가고 운동 효과도 반감되는 겁니다. 단백질을 드실 땐 하루 3번으로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에는 계란 2개,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두부 반모, 저녁에는 콩류나 생선 한 토막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아침 단백질은 절대 빼면 안 됩니다. 밤사이 단백질 분해가 진행되기 때문에 아침에 충분히 보충하지 않으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 물 한 잔과 함께 단백질을 챙기는 습관을 시작하세요. 그것이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단백질이 제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조력자입니다. 부족하면 근육 수축력도 떨어지고 뼈 건강에도 악영향을 줍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사람은 정상인에 비해 근력 저하율이 30% 이상 높았습니다. 햇볕을 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하루에 단 15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 팔과 다리를 햇볕에 노출시키세요. 날씨가 흐리거나 외출이 어렵다면 비타민 D 보충제를 권장합니다.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도 비타민 D가 풍부하므로 자주 섭취해 주세요. 물도 중요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근육이 뻣뻣해지고 경련이 쉽게 발생합니다. 수분 부족은 단백질 합성과 신경 전달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하루 1.5리터 이상의 물을 꼭 드세요. 단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말고 30분마다 한 컵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신장에도 부담이 없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와 운동 전후에는 반드시 물을 드셔야 합니다. 물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강력한 건강 도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이 바로 근육을 분해하는 작용을 합니다. 즉, 아무리 운동과 영양 관리를 잘해도 스트레스 하나로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매일 밤 숙면을 취하고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통해 마음을 안정시키세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식물을 가꾸는 것도 좋습니다. 정신이 편안해지면 몸도 회복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운동, 혈액순환, 영양, 그리고 마음의 균형까지 모두 맞춰져야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지금 아래 버튼 누르세요. 이 정보를 저장해 두어야 내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지금 바로 시작해야 변화가 옵니다. 이제 모든 방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4. 가지 운동법, 3가지 혈액순환 개선법, 그리고 영양 관리까지. 처음부터 모든 걸 완벽히 해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한 걸음씩 오늘부터 시작하는 용기입니다. 우선 오늘은 의자에서 일어나기 5회부터 해보세요. 그 다음 날은 종아리 들어 올리기를 추가하고 모레는 조격을 시작해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실제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삶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 75세의 박영희 할머니는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 의자에서 일어서기조차 어려웠습니다. 하루에 한 번, 2번 일어나며 시작했고 4개월 뒤에는 하루 30분 이상 혼자 산책을 즐기실 정도로 회복하셨습니다. 병원에 다시 오셨을 때 이젠 계단도 2개씩 올라가요 라며 웃으시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또 다른 분은 82세 윤기철 할아버지입니다. 발이 붓고 저려서 걷는 것조차 힘들어 하시던 분인데 조격과 다리 높이기를 병행한 지
3주 만에 밤중에 쥐나는 일이 사라졌고 지금은 아침마다 운동장을 3바퀴씩 도십니다. 내 인생이 다시 시작된 것 같아요 라는 말에 저도 울컥했습니다. 이 모든 회복은 시작이라는 단 하나의 선택에서 비롯됐습니다. 지금 의자에서 한 번만 일어나 보세요. 그게 바로 새로운 삶의 첫 걸음입니다. 내일 또 한 걸음 나아가면 일주일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한 달 후엔 계단이 두렵지 않아질 겁니다. 6개월 후에는 거울 속에 자신이 믿기지 않을 만큼 달라져 있을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다시 보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래야 이 소중한 정보를 나중에 다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에 다리 힘이 약해진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65세 이후 10명 중 7명이 근감소증을 겪습니다.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근감소증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방치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이지만 지금 시작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다리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